안녕하십니까. 수리논술의 정재훈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선생님의 이제 연간 커리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하고 올해 이제 많이 달라졌죠, 교재가. 그리고 원래는 올해부터 이제 문이과 통합으로 해야 되는데 여의치 않아서 올해까지는 문이과 분리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이제 문이과 통합이 된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제 대부분 이과인데 약간 여러분은 불운한 이유가 뭐냐면 문이과를 통합한다면 수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과 1, 2등급은 그냥 내년에는 그냥 1등급 찍을 거예요. 왜 이제 문과생들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10만 대군이 밑에서 받치고 있거든. 등급이 안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 등급이 있는데 수리 1등급밖에 만만치 않죠. 올해까지는 만만치 않은데 내년부터는 1등급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이제 수월해질 거라고 뭐 예상이 돼요. 그래서 뭐 이제 1년 더 해라 그런 소리는 아니고요. 올해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강의를 이제 클릭했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수리 논술을 좀 생각하고 있다. 선생님 강의가 이제 의대 전문이니까 의대 쪽을 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은 이제 대부분 의대나 한 서성한 정도까지 그쪽에 맞도록 선생님이 커리를 좀 이제 구성을 했어요. 일단 이제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논술 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논술은 크게 선생님이 강의를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처음에 이제 기본편, 두 번째는 이제 특강을 구성하고요. 마지막에 대학교 파이널로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했어요. 기본편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별로 나눠서 했는데 올해는 조금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좀 압축을 했어요. 압축을 해서 총 15강 100분 정도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자세한 건 조금 이따 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특강은 이제 뭐냐면 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학생들이 시험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대학 문제는 좀 이번에 좀 문제 쉽게 나왔네요. 보통 쉽게 나왔다고 하면 대학에서 발표하는 합격자 평균을 보면 80에서 한 95점 정도. 그 정도 나오거든.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전부 다 쉽다고 했으면 만점이 커트라인이 되는데 만점은 아니에요. 학생들이 다양한 좀 실수를 하거든. 여하튼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어렵다고 하면은 합격자 평균이 40점에서 뭐 40점에서 한 50점, 60점 그 정도 되는 거. 반 정도 푸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 이제 본 기본편에 고난이도 문제를 넣는 것보다는 고난이도 문제는 따로 빼는 것이 좀 나은 것 같아서 선생님이 특강으로 좀 구성을 했어요. 의대 전형 고난도 문제라는 것. 의대 전형 이제 고난도 문제는 이게 기본적으로 정답률이 그래도 이제 30%, 40%고 떨어지는 문제 위주로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계산편, 그 다음에 이제 기하편인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는 이제 대학별 파이널 이제 뭡니까? 직전 대비로 구성을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의예과 논술을 치르는 모든 대학하고 플러스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서성한 정도급까지.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요 파이널로 이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뭡니까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 그건 조금 이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편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타이틀이 이거죠. 추론과 논증으로 해결하는 수리 논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기존 이제 작년 강의를 보면 아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3단계 학습법이에요. 이 3단계 학습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할 거예요. 보통 이제 여러분이 클래식하는 이제 수학 문제를 볼 때는 어떻게 하죠? 문제를 쭉 읽고 이런 조건이 있구나, 그런 조건화 해서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한 다음에 이제 바로 풀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논술 문제는 3, 4분짜리 수능처럼 3, 4분짜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이 문제를 쫙 한번 읽었어. 펜을 들고 딱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뭐냐면 내가 분명히 조금 전에 문제를 한번 읽었거든. 근데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강조하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세 단계로 의식적으로 나누어서 풀자. 제일 처음에 읽기에 나는 지금 문제를 읽고 있어요.
두 번째, 나는 지금 문제를 풀고 있어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문제를 풀었으니까 답안을 작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분류해서 문제를 푸는 법을 이제 강조를 하고,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밑에 단원에서 연습하는 거. 요 이제 3단계 학습법은 이제 자세한 것은 선생님이 이제 작년 강의 중에 하나 남겨둔 게 요 3단계 학습법이죠. 그거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이제 본 강의에서 이제 1강에서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그때 이제 봐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 학습이라 그랬는데, 요거는 선생님은 이제 총 단원이 이제 14강을 선생님이 구성을 했죠. 14강을 이제 구성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를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고등학교 2학년,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 수원, 수투.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이제 3학년, 커리상 3학년 때 배워야 되는 것이 확률 통계하고 미적분. 기백은 이제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이제 5개를 위주로 해서 선생님이 메인, 빈출 유제를 이제 뭐 몇 단원으로 나누냐면 이제 14소주제로 나누어서 선생님이 쭉 이제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특히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많아서 기본적으로 미적분 강의는 이제 6강의, 7강의 한 반 정도로 이제 미적분, 아니 8강이구나. 8강의 정도를 이제 미적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한 4단원 정도를 이제 뭐냐면 확률 통계, 순열조합.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수학에 있죠. 수학 1학년 때 배우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확률 통계에서 배우는 것까지 합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하 쪽도 우리 이제 교재 한 2단원 정도 있어요. 기하 쪽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또는 이제 중학교 때 배운 내용, 삼각비에 관련된 거, 삼각함수에 관련된 거, 기하 문제 이제 기초적인, 그 다음에 원, 이제 뭐 직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강의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전 여러분 선배들은 배웠던 이제 2차 곡선이나 공간도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요 뒤쪽 특강에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뭐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좀 얘기했었죠. 제일 처음에 의대 전형 고난도 문제 이제 N제라고 했는데, 아직 문제를 이제 작년 기출 문제도 있으니까 몇 문제를 할지는 딱 확정은 안 됐어요. 한 8강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단원별로 나누어서 학생들이 이제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고난도 문제라고 이제 하면 증명 문제 있죠. 증명 문제가 학생들이 상당히 좀 약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킬러 문제들, 킬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제 킬러 문제들을 보면 이제 울산대 의대나 그런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접증명법, 귀류법, 모순법 그런 거 이용해서 문제를 하는 이제 그런 문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뭐냐면, 의외로 이제 뭐냐면 미적분 쪽은 여러분이 훈련을 되게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적분 쪽은 차라리 고난이도 문제가, 아주 고난이도 문제도 여러분이 워낙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풀어낼 수 있는데,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 고난이도 문제는 애들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다항식에 관련된 아주 난이도 높은 문제들, 뭐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확률 통계 쪽에서도 이제 조합 논증 쪽.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미적분에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기하 쪽에서도 고난이도 문제 있는데 그거는 일단 배제할 예정이고요. 그걸 이제 단원별로 주제별로 나눠서 한 8강 정도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제공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만약에 수강을 하게 된다면, 좀 여러분 자괴감도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나는 수학 잘하는데 왜 하나도 안 풀리지?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었죠. 선생님 뭐냐면 이거는 킬러 문제란 말이야. 이건 이제 어떤 문제냐면, 당락을 좌우 안 하고 뭘 좌우해? 당을 좌우하는 문제. 못 풀어도 상관없다. 이제 풀면은 합격할 수 있다. 그런 문제. 실제로 이제 작년 거는 뭐 아직 지금 1월 달이니까 아직 안 나왔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문제가 좀 어려웠던 대학이 울산대 의대거든. 울산대 의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수석한 친구가 이제 뭐냐면, 수학 같은 경우는 몇 점 받았냐면 300점 만점인데 한 130 정도밖에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비약인 자리니까 확실히 정확한 건 아니야. 그래서 뭐냐면 50점도 안 돼. 100점 만점에 반도 못 풀었어요. 근데 이제 울산대 의대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이제 거기 의료보건 논술 영어로 된 거지. 그거 잘 봐서 걔가 뭐 수석했다고 이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고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완벽히 푸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부분 점수를 받는 것. 알겠어요? 그런 관점으로 해서 이걸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계산편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학생들이 난이도를 어디서 올릴 수 있냐면 이것처럼 이제 고도의 추론 능력, 소위 말해서 어려운 수학 문제로 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몇몇 대학에서는 아주 문제풀이가 쉬운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쉬운데 답을 내기가 힘드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답을 내는 게 왜 힘들어?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이 복잡해지면 뭐예요? 아,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라고 해서 다른 스마트한 풀이법을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계산편 문제들은 아이디어는 내신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아이디어. 그런데 계산은 됐다 복잡해. 뭐 그런 문제들 있거든. 내가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근데 방정식이 5차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이야. 문자가 3개 있어. 거기서 내가 답을 구해야 돼. 그런 문제들이 요즘 난이도 높은 문제로 등장을 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계산은 우리가 이제 보통은 고등학교 계산의 양대 축이 뭐냐면 방정식 푸는 거야. 또 하나는 부정적 푸는 거야. 요 2개. 알겠어요? 보통 이제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죠? 다항 방정식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전개를 하는 것은 공식에서 아무리 복잡한 식도 내가 자연스럽게 전개할 수 있죠. 전개의 역과정이죠. 전개의 역과정이 이제 인수분해인데 거기서 인수분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미분은 아무리 복잡해도 미분법 기본 공식이 있죠. 계산하면 된단 말이야. 적분은 어떻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스터디죠. 우리가 물론 배운 건 2가지 메인. 치환적분하고 부분적분법이죠. 다양한 이제 식에 대해서 이제 적분한, 함수식에 대해서 이제 적분하는 거. 그거 2개 위주로 해서 쭉 이제 최근 한 3개년, 4개년간 의대급 이제 계산 복잡한 문제를 선생님이 쭉 한번 정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계산력이 좀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거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얘기했었나? 아까 리허설 때 얘기했나? 잘 기억이 안 난다. 헷갈린다. 이게 뭐냐면 요즘 많이 나오는 대학이 옛날 한 2, 3년 전에는 경희대가 악명 높았거든. 계산 복잡하기란.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중앙대가 계산이 되게 복잡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하학편인데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커리에 일단 여기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만약에 촬영을 하게 된다면은 여름방학 아니면 중간고사 이후에 촬영하게 될 거예요. 대학에서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의 기하도 시험 범위에 넣을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대학에서는 이거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대학이 기하편을 시험 범위에 넣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건 따로 뺐어요. 따로 빼가지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대학에서 시험 범위를 좀 발표하거든. 그 시험 범위 발표하는 게 기하 쪽에 있는 대학이 전혀 없으면 이거는 촬영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몇몇 대학이 우리는 이제 기하편도 논술 시험 범위에 넣을 테니까 공부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강의할 예정이고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내신에서 기하를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학교에서 안 배운 친구.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좀 기초부터 조금 이제 논술 문제까지 그렇게 해서 쭉 한번 짧지만 짧고 굵게 이제 강의를 이제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대학별 파이널인데 대학별 파이널은 선생님이 전부 다 갈아엎을 거예요. 기존에. 선생님이 좀 게을러가지고 기존 거 보면은 이전에 촬영한 거에다가 그 직전에 이제 논술 문제나 모의 논술 문제 쭉 촬영해서 덧붙였는데 그걸 전부 다 갈아엎고 이제 새로 의대 논술을 치르는 대학 부산대가 빠져갖고 한 대학이 좀 줄었나?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는 서성안까지. 근데 선생님이 건대까지 좀 찍을까 했는데 건대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건대는 수의학과가 있어가지고 수의학과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높아가지고 애들이 좀 요구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선생님이 현장 강의에서도 이제 건대 수의학과를 목표로 하는 친구도 좀 있고요.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건대는 기출 문제들을 보면 전부 다 이제 기하야.
그래서 쓸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뭐냐면 이제 의대 논술을 치는 모든 대학하고 플러스 이제 서성한 정도까지 성대랑 이제 서강대는 이제 의대가 없죠. 한양대는 있으니까 뭐 됐고요. 그 정도 대학의 이제 기출 또는 이제 모의 논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분류해서 이제 연도별로 분류해서 물론 이제 뭡니까 기하 쪽은 다 뺄 거예요. 기하 쪽은 빼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뭐냐면 교재에서 빠진 내용들이 있거든. 빠진 내용들을 이제 빼가지고 최근 이제 뭡니까 이제 교과서에 맞는 내용만 쭉 해서 분류해서 이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뭡니까 먼저 기본편, 그다음에 여러분에 따라서 특강, 그다음에 요거까지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좀 강의를 깔았고요. 실제로 이제 강의를 해보면 학생들이 문제가 부족하다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보면 되냐면 여기 있단 말이야. 내가 A 대학 내가 이제 직전 파이널 요걸 강의를 다 들었어. 근데 나 더 공부하고 싶어. 그럼 이거로 공부하면 돼요. 다른 대학교 기출 문제로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게시판에 물어봐서 나 A 대학 지원하는데요. 내 문제를 더 풀고 싶은데 다른 강의 뭐 들으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이제 Q&A 게시판에서 너 요거 들으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선생님이 코멘트를 좀 해줄게요. 전부 다 듣기는 좀 힘드니까. 실제로 이제 기출 문제들을 보면 형식은 대학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뭐가 있냐면은 A 대학에서 나온 것이 내년에, 작년에 나왔던 것이 올해 B 대학에서 나오고. 그래서 뭐냐면 기출 문제는 뭐 돌고 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사실 서로 베껴. 그래서 서로 베낀 게 아니라 베낀다는 말은 교수님들이 다 비슷한 시기에 공부했잖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겹쳐. 겹치니까 뭐라는 거지? A 대학에서 나온 것이 유사한 게 B 대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상으로 이제 우리 논술 커리를 모두 마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올해는 이제 수학 심층 면접도 이제 강의를 좀 간단하게 이제 깔 예정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알겠지만 이제 논술이 조금씩 이제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까지 한 다음에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하기를 내년까지 한 다음에 논술은 없어진다. 선생님이 이제 실직이야. 그래서 다른 데로 전환을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면접 강의는 현장 강의에서는 이제 한두 반 정도 좀 하거든. 선생님 논술 위주로 강의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이제 강의를 좀 이제 온라인으로 좀 촬영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서울대 심층 면접. 서울대 심층 면접 강의를 이제 쭉 해서 연도별로 쭉 강의하고요. 두 번째 이제 연세대나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연세대 뭐 과학인재나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 등 여러 전형에서 이제 수학 문제를 이제 푸는 걸 하고 있죠. 그래서 요 서울대하고 연대 카이스트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대학도 이제 수학 심층 면접 보는 대학이 몇 대학이 있거든. 그래서 한 3개로 분류해서 서울대, 연대 카이스트,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학 이렇게 해서 3개 정도에서 최근 이제 기출 문제 위주로 해서 쭉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단계 합격한 친구들이 이제 빠르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를 선생님이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선생님 이제 커리 이제 설명은 이제 모두 마치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불운해. 어떻게 보면 그죠? 교과서는 바꿨는데 이전 체제로 수능 시험 봐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체제는 문이과 통합이기 때문에 수리 같은 경우 등급 맞기 쉬운데 올해는 아직까지는 문이과가 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들고 뭐 그런 건 있는데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커리를 이제 쭉 따라오게 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마치고요. 본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합시다.